이렇게 산 안쪽에 능선아리라든가 숲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이렇게 바위들로 이어진 지역들이 있죠. 이런 곳이 좀 버티기가 좋습니다. 쉘터를 구성하거나 뭐 하룻밤을 보내거나 이런 생긴 상황이라면 여기서 구조조가 올 때까지 어느 정도 여건을 좀 조성하게 되면 지원지역 장점 이용한 공간이 나옵니다. 심심하니까 여기서 간단한 쉘터 구성, 그다음 불 피우는 거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지형의 장점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. 지금 여기는 한쪽에 바람 다 막아줄 수 있죠. 저기 능선에서 올라오는 바람도 막아주고 여기 산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도 지금 막아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약간 요거 들어간 요 부분이 이제 제가 등을 댈 부분이고, 그럼 앞쪽에 바람만 막아주면 되죠. 잠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잠자는 거 아니죠. 그냥 버티는 거예요, 치원 유지를 위해서. 그래서 이쪽이 이제 등 쪽을 하고 앞쪽을 보면서 여기다가 바람 막을 수 있는 간단한 주변에 있는 자연재를 이용하는 바람 막이 정도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되죠. 최소 힘으로 최대한 지형의 장점 이용해서 쉘터를 구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. 이걸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바람 막을 정도 필요하면 이쪽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공간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 중에 지형에 맞는, 그 다음 계절에 맞는 그런 어떤, 그 다음 최소의 에너지로 적합한 자연재를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. 이게 정답은 아니고. 이렇게 해서 한번 쉘터 구성 해봅시다. 자,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보다 좀 더 악천후 아니면 바람을 정말 제대로 피하기 어려운 곳에 쉘터를 구성했다 그러면 낙엽이라든가 얼어붙은 나뭇잎들, 가지들을 이렇게 쌓아 올린 후에 굵은 가지들, 좀 무게감이 있는 것들을 다시 위에다 덮쳐주세요. 겹쳐주게 되면 쉘터가 무게감에서 더 단단하게 서로 밀착될 뿐만 아니라 바람에 이 나뭇잎이 날아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굵은 가지들을 쭉 쌓아주면 좋습니다. 여건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좀 더 보완해가면서 밤을 맞을 준비를 하면 됩니다. 자, 배터리가 없어서 좀 짧게 설명하겠습니다. 보다시피 이 벽의 페인 부분 기본적으로 방수가 좀 될 수 있겠죠. 비가 좀 덜 맞는 나가는 방은 다시, 자,
배터리 교환했습니다. 자, 보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안방 같은 경우는 경사가 안 쪼어져 있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가 직접적으로 위에서 떨어진다 그래도 안 젖는 부위가 있습니다. 그런 부위를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구조에 맞게끔 쉘터를 보강한 거죠.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들로 프레임을 짜고 장가질로 틈틈이 메우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뭇잎, 그 다음 또 눈이 더 좋습니다. 눈 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, 비보다는. 예. 그래서 그 눈 같은 것들, 얼어 있는 부분, 나뭇잎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것들을 기와장처럼 쌓아가면 됩니다. 이게 나뭇잎밖에 없기 때문에 나뭇잎으로 쭉 쌓였어요. 그래서 처음 여본 사진과 비교하면 확실히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불어도 잘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임시 쉘터가 된 거죠.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. 일체가 됐어요. 기본 이 자연 구조물을 지형을 잘 활용한 것은 이 쉘터 구성에서 특히 비상 상황에서 전환 상황에서 쉘터 구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.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세 방향 다 막혔죠? 앞쪽만 이렇게 열려 있죠. 안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. 요렇게 버티는 거죠. 이렇게 웅크린 상태에서 체온 유지를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이 웅크린 자세로 이렇게 버티면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필요하다 그러면 불을 피울 수 있는 여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기에 이제 불을 피우는 방법, 화롯대를 여기를 구성하거나 여기를 구성해서 불을 피우게 되면 이쪽 방향에서도 환기를 차단하면서 체온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.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비상 쉘터를 구성하시면 됩니다. 자, 간단하게 지형을 이용해서 자연재료를 이용한 조난시 여러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쉘터 중 하나를 한번 보여드렸는데, 제일 중요한 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주변 자연재료와 지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든 후에 쉘터를 구성해야지, 무조건 조난당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쉘터 지어야 되겠다,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힘만 빼고 체온 유지에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안 되는 쉘터, 힘만 빼는, 진짜 시간과 에너지만 빼는 쉘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방이 막혀 있거나 큰 안반의 틈, 아니면 기울어진 그 경사면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르게, 그 다음 쉽게 만들 수 있는, 그리고 안에 공간은 큰 게 아니고 작게 만들어야 체온 유지에 유리하겠죠. 그런 어떤 쉘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미리 염두에 두고 한 번씩 연습해 보면 실제 상황에서 적용됩니다. 저는 이거보다 더한 날씨와 더한 어떤 악조건의 지형 속에서도 이런 쉘터를 구성해서 버텼습니다. 죽지 않을 정도로 버텨낼 수 있어요, 충분히. 지금 비가 더 내리고 눈이 내리더라도 바람만 잘 막아줄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쉘터 구성, 이거보다 좀 더 못한 쉘터를 구성해도 죽지는 않습니다. 그 다음 불만 필 수 있다면 확실히 살아남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간단한 방식이지만 효율적인 그런 쉘터 구성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염두에 두고, 그 다음 산을 다니실 때마다 한 번씩 지형을 보고, 저기는 어떤 식의 쉘터를 구성하면 좋을 수 있겠다, 어떤 재료를 사용하면 금방 만들 수 있겠다, 어떤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면 사방으로부터 바람과 눈과 비를 막을 수 있겠다,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둔다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바로 골든타임 확보하면서 행동화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패닉을 최대한 빨리 줄인 상태에서 바로 이분들이 움직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지금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. 40분 정도. 그리고 서두르면 안 됩니다. 땀이 나면 안 돼요. 땀이 나지 않아도 천천히 움직이면서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움직입니다. 그러면서 또 재료를 쌓아서 올려가다 보면 또 빈틈이 보이거나 보완할 점이 보입니다. 그러면 또 천천히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또 쉘터를 또 구성하는,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절대 이 땀을 내도록 허둥지둥하지 마세요. 그게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입니다. 자, 그러면 불 한번 피워볼까요? 실제 상황에서 불을 피운 것이 유리하죠. 이렇게 바람과 비만 막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불 피울 수 있는 도구만 잘 챙겨주시고 비상 상황에서 서바이벌 킷만 잘 챙겨놨다 그러면 젖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 피우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제가 많이 여러분한테 반복적으로 보여준 이유도
한 번씩 시도해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자신감이 되고 또 훈련이 돼서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가상적으로 지금 쉘터 앞쪽에 안에다 지금 피우기는 조금 그 영상이 안 나와요. 어두워서. 그래서 여기다가 앞쪽에 이렇게 암벽을 딱 대는 것이 좋습니다. 여기다가 그다음 여러분 나무까지 있죠? 나무를 깔아주는 게 좋아요. 바닥에 한기 습기도 차단하고 그다음 여기 불 피우게 되면 이것도 건조돼서 숯이 됩니다. 숯. 이렇게 밑에 한기 차단용 그다음 산소가 밑에서 또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게끔 공기 채널이 되죠. 이런 거. 물론 제일 좋은 거 큰 나무 두 개 사이에 불 피우면 됩니다만 지금 큰 나무가 없어요. 실제 저런 상황이라면 저는 진짜 주변에 있는 생나무든 뭐든 다 베가지고 쉘터도 더 빨리 지을 거고 그 다음 그런 구른 나무 이거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지만 최소 에너지와 최소의 어떤 방법으로 한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플랫폼을 밑에다 만들고 나면 주변에 돌 있죠. 돌을 좀 여러분들이 좀 주워서 화덕식으로 만들어주면 좋습니다. 돌이 데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불이 날리는 것도 막을 수 있지만 불에서 돌이 데워지면 이게 또 온돌 역할을 합니다. 데워진 돌은 또 안에다 집어넣으면 또 훈훈해져요. 사실은 이게 저 안쪽에서 이렇게 불이 피워지면 좋겠지만 지금 촬영 여건상 안에다 피우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고 끌 겁니다. 불은. 이거보다 좀 바람이 잘 막혀지는 공간을 못 만들거나 쉘터를 그렇게 구성 못했다 그러면 이거 눈 있죠. 눈을 이렇게 쌓아서 방풍경 만들어도 됩니다.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이라면 눈을 이렇게 쌓으세요. 일단 바람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. 그 상태에서 뭔지 불피운 시도를 하면 됩니다. 일단 여기는 통상적으로 뭐 산에는 돌이 많으니까 돌을 쓰면 되겠죠. 이렇게 많이 쌓는 이유는 방풍의 역할도 하지만 돌이 되어지면 이 돌의 열기를 훈훈한 열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그 중에 일부는 빼서 안에다가 아니면 몸에 품죠. 옷에 감싸서 수건 같은 것이나 아니면 옷에 감싸서 몸에 품으면 그것이 이제 핫팩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꼭 큰 돌 아니어도 됩니다. 자잘한 돌 중심으로 쭉 올려놓으세요. 사실은 큰 소나무에 큰 가지, 죽은 가지일수록 관솔이 더 크고 아주 농도가 높은, 밀도가 높은 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요거 분명히 완전히 되지만 이게 관솔이에요, 관솔. 겉은 푸석푸석하자 썩은 부분 이 부분 말고 대체 이거 껍데기 벗겨내는 안쪽에 단단한 부분 있죠? 이게 다 관솔입니다. 이거 왕건이에요, 왕건이. 이거 채취하겠습니다. 관소 지금 깎아낸 부분입니다. 올려하게 되면 이제 악천에서 쉽게 불 피워낼 수 있습니다. 젖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게 불에 습기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물에 젖더라도 껍데기만 다시 깎아내면 관솔 부분은 또 인화성이 좋아서 쉽게 또 불이 붙습니다. 그래서 악천에서 아주 중요한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
부식킷 중에 하나입니다. 서바이벌 부식킷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. 좋아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고. 다른 것도 한번 찾아봅시다. 그 옆에 있는 소나무를 요거 지금 줄 가지 볼트였습니다. 나무는 완전 다 젖었어요. 몇 주 동안 비를 많이 했거든요. 말씀드렸다시피 젖은 나무 가지 표피만 제거하면 안쪽은 그래도 덜 젖은, 상대적으로 마른 부분이 많은 그런 걸 얻을 수 있습니다. 지금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. 표면은 완전 젖었지만 안쪽이 드러내잖아요. 요거는 좀 습한 정도. 요걸 패드 스틱으로 얇게 지금처럼 베어내면 관솔과 함께 불의 시작점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부식킷이 됩니다. 이제 챙겨가자고요. 사실 이런 지역도 저런 상황에서 쉘터 구성하기 좋죠.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수직한 바위 등지고 여기다가 이제 비스듬하게 또 쉘터를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덜 젖은 부식킷이 있다고 하죠. 피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 부분은 바깥에 완전 젖어주시고 다져주시고 이거 하나 안 되죠. 당연히 가지들은 또 하나도 안 되죠. 이것도 씁니다. 지금 찌꺼기 중에 이렇게 달라붙는 게 있죠. 여기 지금 많이 묻어난다는 얘기는 이렇게 송진이 굉장히 밀도 있게 이렇게 관솔화되어 있다는 겁니다. 대신 이제 칼이 푹지 쉽지가 않죠. 작은 톱으로 이걸 자르니까 쉽지 않습니다. 거의 다 됐어. 이거 나오죠? 여기다 송진. 아주 농도 짙은 이게 다 관솔입니다. 관솔.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. 불 피우는 거 뭐 끝입니다. 끝. 어떤 가지들 관솔도 다 나오는 챙겼죠. 마찬가지 저 안에다가 젖은 가지들 이렇게 탑 쌓듯이 올영자로 계속 쌓아 놓으세요. 괜찮습니다. 어차피 불은 열은 위로도 가지만 아래로도 가죠. 밑에 젖은 가지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. 쌓아 놓으세요. 얘네들이 전부 다 또 불씨가 됩니다. 불이 위에서부터 계속 불 살리려고 노력하면 불씨가 돼요. 참고로 여기는 여러분 사유지입니다. 사유지인데 산이 사유지인데 주인한테 허락이 된 대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화를 피울 수는 없죠. 그러면 안 되겠죠. 일단 여러분들한테 안전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 보여줍니다. 제가 다른 곳에서 뭐 하고 싶어도 전국에서 이런 식으로 불 피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. 할 수가 없습니다. 보여드리기 어려워요. 다른 곳 장소.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하면 안 되겠죠? 너무 당연한 얘기죠.
이렇게 좀 듬성듬성 쌓는 이유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됩니다. 밑에서도 공기가 올라오고 주변에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지 불이 잘 타는 거예요. 너무 촘촘하게 쌓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. 자, 이렇게 기본적으로 열이 밑으로도 갔을 때 건조되면서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,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부식기들, 불이 타기 쉬운 것들 쫙 만들어 놓고 불 붙이는 거예요. 자, 그 작업은 여러분 많이 보셨던 패드스틱, 그 다음 관솔이 그 역할을 해줄 겁니다. 자, 아까 불이 들어왔던 가지, 요거를 패드스틱으로 기본 불쏘시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. 차라리 눈이 오는 게 더 낫습니다. 눈이 온다는 거는 날씨가 좀 건조하다는 거죠. 이게 오히려 불피우기가 더 쉬워요. 지금처럼 며칠간 비 오는 이런 상황이, 그다음 겨울엔 비가 오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. 물론 완전 폭설이 내리면 그건 또 뭐 안 좋은 상황이지만, 개인적으로 눈이 오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. 항상 불 피우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놔라고 했죠. 지금 여기는 안반을 등졌기 때문에, 이게 경사면 때문에 비가 내리더라도 여기는 안 젖어요. 그래서 지금 안쪽으로 이 암벽 이 부분을 벽으로 지금 sam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,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. 그러면 나머지 위에 약간 마른 나무가 있었죠. 거기에다가 관솔 가루들을, 그다음 관솔 쪼개가지고 여기 올려놓습니다. 거기서 불 붙여서 옮기는 거죠. 이렇게 아주 잘 자란 가지들도 젖어도 좀 괜찮습니다. 이런 것들도 꺾어놓고 불이 타오를 때 그 위에다 얹어 놓으시도록 준비하면 됩니다. 자, 아까 잘 나온 관솔이죠. 표피 다 제거하고 안쪽에 관솔만 긁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쓰겠습니다. 일반 패스트보다 훨씬 더 불을 잘 붙겠죠. 관솔로 이제 패스트도 만들지만, 이번 칼 끝으로 있죠. 칼 날로 긁어서 이렇게 고운 가루식으로 만들어주세요. 여기 불이 아주 잘 붙습니다. 파이스티는 한 방에 다 붙어요. 송지는 관솔에 긁은 고운 가루입니다. 가루. 이거를 첫 번째 불 스타트로 쓰면 됩니다. 자, 비상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뭐 챙겨가는 파이어 킷이라고 불러야 되나요? 네, 그런 서바이벌 킷도 있을 겁니다. 그런 것들 이용해서 지금 좀 준비된 대로 불수기랑 그다음 부식기에서 만들고 나면 불을 이제 피우면 되겠죠.
일단 이 송진 긁은 가루 요거가 얼만큼 지금 이렇게 악천 상황에서 불이 잘 붙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거 타벤탑의 파이어스틸이죠. 딕트로닉스라든가 멀티툴에 칼등은 각이 잘 안 써 있습니다. 그러니까 톱 있죠. 톱등이 각이 잘 써 있어요. 그걸로 여러분들이 긁어주시면 좋습니다. 샤워가 되죠. 대신 이제 이게 잠금 장치가 없어요. 너무 힘을 잘못 주게 되면 이게 접힙니다. 접히면 이게 탄성에서도 확 접히면서 이렇게 손 다칠 수가 있어요. 꽉 엄지로 눌러주고 힘 딱 주고 난 후에 튀겨주면 좋습니다. 배터리가 없으니까 좀 자, 배터리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. 8% 밖에 안 남았어요. 가루를 좀 긁고, 그죠? 가루를 좀 긁고, 그 위에다가 송진의 안쪽 부분 건솔에 이제 불이 여기 붙었어요. 좋습니다. 이걸 이제 옮겨준 겁니다. 옮겨준 거야. 그렇죠? 되게 만져졌죠. 그럼 저게 되어지면 핫팩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. 이렇게. 비가 내려도 저기 정말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. 열을 반사시켜 주겠죠. 옆에서 쬐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원래는 저기 쉘터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안전이랑 촬영상 제가 운영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됩니다. 그 다음 그 위에 좀 젖었지만 아주 작은 장가지들 있죠. 장가지를 올려놓으세요. 불씨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좀 두텁게 만들었죠. 패드스틱을. 그러니까 그 애들 붙으면서 불씨가 됩니다. 불길이 위로 가지만 밑으로 가면서 건조시키죠. 장가지들도 굵은 가지는 습기가 더 많아서 이렇게 요 정도 열로는 건조가 안 되지만 장가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들은 지금처럼 건조가 되면서 타기 시작합니다. 그게 불씨가 되는 거예요. 또 불씨가 만들어져요. 그렇게 점점 키우는 거고, 열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에 좀 돌 쌓아졌죠. 이 위에다가 젖은 굵은 나무 있죠. 그걸 다 쌓아두세요. 그럼 이 열에서 또 건조가 됩니다. 여기 막 위에다 쌓아놓는 거예요. 이해되시죠? 불을 잘 효율적으로 쓰라는 얘기죠. 열이 밑으로 가서 건조도 시키고, 밑에 깔아놨죠. 플랫폼으로 위로도 가면서 건조를 시키기 위해서 이 나무들을 계속 쓸 수 있게끔 건조시켜 태우고 또 태우고 쓰고 또 태우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돌들로 동그랗게 해도 되고, 이렇게 벽을 무페인 것을 기점에서 넣어도 되고, 그렇게 해서 악천에서 피를 피하고 눈을 피한 상태에서 불을 유지하면 됩니다. 배터리가 지금 3% 밖에 안 남았어요. 짧게 갈게요. 그리고 중요한 거, 불이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. 불은 관리가 중요합니다. 계속 패드스틱을 만들어주고, 처음부터 굵은 가지 넣지 말고 장가지들로 계속 이제 넣어주면서 불씨를 계속 키워내고, 또 말리고 불씨 만들고 또 장가지 넣고, 그래서 완전히 숯이 엄청 크게 만들어지면 그때 굵은 가지 넣어도 되지만, 그전에는 지금처럼 계속 뭐 관솔 깎아서 넣어주고 패드스틱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. 불은 방치하면 안 돼요. 한번 불 올랐다고 해서 끝이다, 이게 아닙니다. 왜냐면 다 젖어 있기 때문에, 나머지는 젖어 있기 때문에, 그 다음 외부 공기도 습하고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릴 경우에는 불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. 그래서 바람을 먼저 지금처럼 통지났다면 그냥 불이 올라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계속 관리해 줘야 돼요. 불은 거의 애인 다루듯이 그렇게 달래가면서 자잘한 거 챙겨주면서 그렇게 해서 키워내야 됩니다. 그래야 결혼까지 꼬리날 수 있죠. 한번 딱 잘해주고 끝,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자, 배터리가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그게 중요합니다. 불 관리라는 것이 한 번에 끈지 아니에요. 이렇게 관솔도 계속 잘라 넣어주고, 그 다음 일반 나무 가지에 패드스틱도 계속 만들어 넣어주고, 약간 습하더라도 여기에 불 붙으면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불씨를 계속 만들어냅니다. 계속 깊게 밑으로 타고 들어가면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위에 겉불이 꺼지더라도 안에는 아주 높은 온도의 불씨, 큰 숯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
그렇게 만들어야 돼. 그렇게 만들어야 돼. 이 정도 보면 안쪽에 깊게 만들어져 있어요. 타고 들어가면서 밑쪽에. 이 정도 되면 이제 제서나무 가지 굵은 거 같습니다. 지금 배터리 나가다 나왔다. 아시겠죠? 중요한 내용이에요. 계속 부품 관리해야 된다는 거. 계속 패드스틱 뭐 관소리는 긁어서 계속 넣어줘야 된다. 카메라 한 대가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가서 스마트폰으로 하겠습니다. 이제 끊어질지 모르겠네. 보시다시피 다 젖은 환경에서 지금 불을 키워낼 수 있죠. 지금 밖에 비가 좀 내리고 있어요. 비가 지금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금 구조상으로 비가 직접적으로 불에 닿지 않도록 지금 지형의 장점을 이용해서 불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악천후가 또 폭우가 폭설이 내는데 불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아까 저랬던 큰 나무에도 지금 불이 붙었죠. 또 여기도 불이 붙게 됩니다. 아까 젖었던 나무죠. 이 나무 불 붙습니다. 또 불씨 생겼죠. 얘들이 나중에 불이 약해졌을 때 이 불씨를 가지고 또 헬스 만들어서 또 집어넣으면 또 불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계속 좀 건조됐어요. 건조됐으면 습기가 날라온 거 보이죠? 또 집어넣고 또 굵은 가지 젖은 것도 갖고 와서 또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계속 불 관리를 하는 겁니다. 불 관리 유지가 중요합니다. 불을 먼저 피우는 것은 중요한 기술이지만 그 이후에 불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에요. 매우 중요한 기술. 주변에다가 지금 이제 젖은 가지 올려놓으세요. 또 건조되면 또 집어넣고 여기에서 알게끔 또 중심 쪽으로는 또 패드스틱 잘 마른 가지 중심 넣어주고 불이 약할 것 같다 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관솔도 깎아서 넣어주고 관솔 불씨 보이시죠? 불씨가 중요해요. 이 불씨가 살아있어야지 불이 금방 키워냅니다. 이해되시죠? 안전을 위해서 불을 더 이상 키우지 않고 껐습니다. 껐고요. 이렇게 불을 유지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. 여러분 그것만 여러분 팁만 알고 계세요. 불이 더 커지기 전에 불씨가 더 많이 생기기 전에 일단은 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악천후 젖은 상황 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시원 유지하면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.